결국 AI 모델이 토큰을 와구와구 먹어치워서 비용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잖아요. LLM 서비스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회사는 AI 서비스를 안 쓰는데 도입할 가치가 있을까? 이런 만으로도 충분히 도입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파트 2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요즘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제죠. AI LLM 모니터링과 옵저버빌리티에 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복잡한 LLM 구조를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지, 또 비용부터 성능, 품질, 보안 같은 요소들은 어떻게 관찰해봐야 되는지 구체적인 기능과 시나리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전문가 한 분을 새로 모셨습니다. 새롭게 자리해주신 임석현 차장님과 유세훈 과장님을 소개드리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AI LLM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정말 많아졌는데 그에 반해서 시장의 여러 솔루션들을 살펴보면 실제 이러한 AI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아직까지는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 선도 솔루션 몇몇 제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선도 솔루션들의 기능을 잘 살펴보면 실제 현업에서의 트렌드까지도 동시에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 APM 방식으로는 이런 AI 영역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와 구조 자체가 달라서 기존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존 서비스의 경우 특정 API 호출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LLM 서비스의 경우 기존 서비스의 영역을 포함하고 추가로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했는지,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 레그 검색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LLM 서비스는 동작 방식과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 자체가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기존 모니터링으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네, 단순 지표 모니터링만으로는 부족한 이유가 잘 이해됩니다. 그럼 LLM 서비스를 모니터링 할 때는 어떤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되는지 조금 더 구조적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마찬가지겠지만 LLM 옵저버빌리티 서비스도 비용을 절대 무시 못하는데요. 토큰 사용량과 API 호출 비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서비스의 속도도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성능 관점에서는 특정 모델의 응답 지연 시간과 처리량을 동시에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과 속도에 치우치게 되면 품질에 대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는데요. 특정 질문에 대한 응답 정확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비스의 비용, 성능, 품질, 보안까지 4가지 축을 함께 보지 않으면 전체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AI LLM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부딪히는 문제가 비용일 것 같은데요.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어디서 새는지 정작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AI 비용은 CPU 사용률이나 특정 호출수가 아니라 토큰 사용량으로 결정됩니다. 특정 사용자가 서비스에 요청하는 단위로 토큰이 소모가 되는데 이 해당 토큰이 결국 비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석현님, 그럼 결국 AI 모델이 토큰을 와구와구 먹어치워서 비용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서비스 어딘가에 토큰 폭싱러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잡아내야 할까요? 네, 세현님 표현이 정말 재밌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기능이나 프롬포트가 유난히 토큰을 많이 쓰는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 데이터독 솔루션을 활용하게 되면 요청별 토큰 사용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말씀 주신 토큰 폭신율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걸 줄이기만 해도 비용이 금방 안정됩니다. 근데 비용 구조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성능 문제가 더 체감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LLM 서비스가 느려질 때 어느 단계에서 병목이 생겼는지 이거 진단이 가능합니까? LLM 서비스는 기존 웹 서비스보다 확인해야 될 단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느려졌는지 찾으려면 요청과 관련된 모든 단계를 한꺼번에 들여다보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석현님, 당연한 얘기겠지만 데이터독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맞아요. 데이터독에서는 LLM 서비스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조합에서 레그 검색, 모델 호출,
후처리 단계까지 각 단계가 얼마나 걸렸는지, 어디서 지연이 발생했는지가 시각적으로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게 모델 탓인지 레그 탓인지 프롬프트 탓인지 빠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은 GPT를 비롯해서 클로드나 라마나 여러 모델을 동시에 섞어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모델 간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데이터독에서 지원하는 모델을 기준으로 모델별의 지원 시간, 성공률, 토큰 효율성, 비용 같은 지표를 모두 수집하기 때문에 어떤 모델이 특정 시나리오에서 더 효율적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내부 매트릭뿐만이 아니라 실제 고객이 느끼는 속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사용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응답 시간까지 추적이 가능합니까? 네, 데이터독의 리얼 유저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하면 추가적으로 가능한데요. 리얼 유저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실제로 느낀 응답 시간부터 백엔드 LLM 처리 과정까지 전체 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 어떤 구간이 느린지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품질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품질에는 사실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평가 기준도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LLM의 품질은 실제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LLM 품질은 속도나 특정 에러율처럼 숫자로 바로 떨어지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어렵다고들 느끼시는 영역입니다. 데이터독에서는 오픈AI나 베드락, 클로드와 같이 LLM을 연동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자체 평가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데이터독과 연동하여 인사이트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물론 커스텀 평가 항목 생성도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요즘 가장 많이 해저되는 이슈죠. 환각 문제도 있는데요. 이 환각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까? 할루시네이션은 LLM이 그럴듯하지만 사실과 다른 답을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이걸 잡아내려면 단순히 답변을 잘했다, 못했다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성과 신뢰성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답해야 할 정확한 기준 답안을 미리 좀 설정을 해두시고 실제 응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자동 평가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모델이 제시한 근거를 검증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독이 할루시네이션을 직접 잡아내는 건 아닙니다. 데이터독은 LLM이 생성한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 및 평가, 그리고 시각화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모델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환각 여부를 판단을 하고 또 스코어링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실제 제가 AI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인데 챗봇이 사용자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했는지 이것도 추적이 가능할까요? 사회자님도 AI 서비스를 사용하시는군요. AI 서비스에 정확한 답을 했는지 확인하는 건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독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자동화된 비교 작업으로 처리하는데요. 간단히 말해 서비스에서 기대하는 정답이나 기준 문장을 하나 정해두고 모델이 생성한 응답이 그 기준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점수로 계산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자, 다음 질문도 제가 AI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좋은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개선하려면 또 어떤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보면 될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개선하려면 모델이 어디서 잘하고 어디서 틀렸는지를 데이터로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롬프트별 토큰 사용량 패턴, 데이터 제공에 대한 정확성, 그리고 응답의 일관성 등이 있겠네요. 결국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감이 아니라 이제 비용, 정확도, 안정성, 이 세 축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개선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품질까지 말씀을 쭉 듣다 보니 이제 보안이라는 포인트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요즘 AI 서비스에서 보안 관련 위협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위협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도 프롬프트를 이용한 공격이 생각보다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요즘 AI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대표적인 공격이 프롬프트 인젝션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용자가 모델을 속여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공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실제 챗봇 같은 서비스가 너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니? 라고 질문했을 때 챗봇 서비스는 실제 서비스의 구조 자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인 거죠. 네, 실제 운영 환경에서 많이 우려되는 부분들이겠네요. 굉장히 치명적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주신 프롬프트 인젝션 같은 공격은 어떤 방식으로 탐지를 할 수 있습니까? 탐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델이 정책을 어겼는지 자동으로 평가하는 방식이고요. 데이터독의 평가 기능을 이용하면
시스템 프롬프트 노출, 내부 정보 유출, 그리고 금지된 행동 수행 같은 정책 위반 여부를 요청 단위로 바로 스코어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격 패턴에 가까운 사용자 입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시를 무시해, 아니면 이전에 사용자가 출력했던 메시지를 보여줘와 같은 비정상적인 프롬프트 패턴이 반복되면 즉시 탐지해서 노티를 해주기 때문에 운영 환경에서 프롬프트 인젝션을 꽤 체계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QL 인젝션과 프롬프트 인젝션 두 개의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두 공격 모두 입력 값으로 시스템을 속인다라는 점은 같지만 목표와 공격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 주셨던 SQL 인젝션은 데이터베이스 조작이 목적이고, 프롬프트 인젝션은 모델의 사고 및 행동 흐름을 조작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모델이 답변을 할 때 민감한 정보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탐지가 가능한가요? 민감한 정보가 모델 응답에 섞여 나오는 것도 당연히 탐지가 가능합니다. 응답 안에 사용자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주민번호, 그리고 특정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자동으로 검사하고, 발견되면 스코어를 좀 높게 표시해서 바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덕분에 챗봇이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나 내부 내용을 노출하는 상황도 요청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만 제대로 잡혀도 운영자 입장에서는 훨씬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용자 입력 자체가 공격적이거나 또는 욕설이 포함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사용자 입력이 욕설이나 공격적인 표현을 포함한 경우에도 당연히 대응이 가능한데요. 사용자 프롬프트 자체를 분석해서 욕설이나 아니면 좀 폭력성이 좀 높은 유해 표현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이 또한 스코어링으로 표시하게 해줍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당 요청을 차단하거나 안전한 답변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추가 검증 단계를 거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위협이 발생을 했을 때 시스템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이 되나요? 실제로 이런 위협이 발생했을 때는 시스템이 먼저 사용자 입력이나 모든 응답에서 욕설, 아니면 프롬프트 인젝션, 민감 정보 유출 같은 이상 패턴을 감지하고, 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코어링을 높여서 노티를 하게 됩니다. 이후 인계값을 넘는 요청은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안전한 가이드 메시지로 대체하고 모델이 위험한 입력에 휘말리지 않도록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독이 관련 로그와 매트릭을 묶어서 원인을 요약해주기 때문에 어드민은 어떤 프롬프트나 기능에서 취약점이 생겼는지 빠르게 파악하고 정책을 즉시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AI 서비스는 품질과 안정성이 함께 가야 하는데요. 이런 대응 체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갖춰져 있느냐가 서비스 완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아직 우리 회사는 AI 서비스를 안 쓰는데 도입할 가치가 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도입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모니터링과 AIOps 기능, 그리고 팀 간의 협업 환경이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또 향후 AI 서비스를 도입하실 계획이 있다면 미리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해 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AIOps 기능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사실 앞서 우리가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첫 번째로 AI 워크로드 자체를 모니터링하는 거. 사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충분히 들어본 것 같은데 이번에 반대로 모니터링 자체의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데이터독과 같은 최신 옵저버빌리티 플랫폼들은 이미 AI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데이터독 비츠 AI인데요. 데이터독의 비츠 AI는 단순히 알람을 요약하는 수준이 아니라 SRE 관점, 개발 관점, 보안 관점 전 영역에서 AI가 직접 운영을 도와주는 종합 AI 옵스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SRE 관점에서는 장애 알림을 자동 분석하고 로그, 매트릭, 트레이스를 묶어 장애 원인 후보를 제시하고 인시던트 초기 대응 속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개발자 관점에서는 자연어로 최근 배포 이후에 에러가 왜 상승했는지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비츠 AI가 실제 데이터를 조회해서 원인 분석을 해주고 대시보드를 생성해주고 테스트까지 제공해줍니다. 보안 관점에서는 공격 패턴, 이상 동작, 위험 이벤트를 요약해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보안 이슈가 발생했는지를 AI가 먼저 정리해주기 때문에 셋옵스 팀도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비츠 AI는 모니터링에 AI를 얻는 게 아니라 SRE 관점, 개발 관점, 보안 관점 전반적으로
사람이 해야 할 분석 작업을 대신 수행해주는 지능형 운영 파트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보여준다는 것만 아니라 엔지니어가 해야 할 분석과 판단, 상당 부분을 대신해 준다는 거네요. 특히 복잡한 MS 환경에서는 이런 기능이 정말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실제로 고객사 사례를 보면 비치 AI 도입 후에 장애 대응 시간이 평균 60%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반복적인 분석 작업에서 벗어나 더 중요한 전략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AI 서비스를 아직 안 쓰는 기업이라도 이런 AI 기반 모니터링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도입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트 2에서는 AI LLM 모니터링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모니터링이 단순히 문제를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 보안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AI가 스스로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책까지 제시해준다, 이런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이런 점이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3필라에서 시작된 모니터링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를 거치면서 보안, AI, LLM 그리고 AI 기반의 자동화까지 포함하는 통합 업저버빌리티 플랫폼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클로징 세션으로 넘어가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지, 또 메타넷 X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 뵀던 김민영 상무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우리 조직에 적용을 해보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까? 네,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단계를 나누면서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현재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면서 현업 이슈나 페인 포인트를 파악해서 일단 첫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추가로 AI LMS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면 이 부분을 더 우선적으로 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 데이터동 무료 트라이얼을 통해서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테스트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핵심 서비스부터 계측을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방향성에 대한 감은 잡히는데 그러면 실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제공하는 템플릿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저희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방식은 3스텝 로드맵입니다. 먼저 에이전트 설치와 기본 매트릭 수집을 하고, 다음은 APM을 추가해서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확장합니다. 고객 환경에 따라서 LMM 옵저버빌리티를 적용해 AI 서비스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에는 대시보드 구성, 알림 설정 등 운영체제를 완성하는 단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스텝은 일반적으로 14일 이내 완료가 됩니다. 네, 단계별로 정리해 주시니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자, 메타넷 X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 퍼블릭 클라우드 MSP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또 데이터도 국내 공식 파트너인데 실제 메타넷 X에서는 이러한 도입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시나요? 예, 메타넷 X가 속해 있는 메타넷 그룹사 시너지를 이용하여 컨설팅부터 실제 구축 운영, POC, 관련된 보안 관제까지 망라해서 다 제공이 가능합니다. 초기 컨설팅부터 구축 지원은 물론이고 POC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도입 이후에는 교육과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슬랙이나 팀스 등을 활용해서 한국어로 빠르게 대응해 드릴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써보고 결정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POC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 말씀 부탁드릴게요. 데이터독은 일정 기간 무료 트라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넷 X에서는 그 기간 동안 POC에 관련된 기술 지원, 구축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고, 이에 또 실제 환경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POC 진행을 위해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접 찾아뵙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용 추가는 없다, 믿고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듣고 상담이나 POC를 진행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메타넷 X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채팅창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를 통해 AI 시대의 모니터링과 옵저버빌리티 역량이 우리 서비스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유된 내용이 조직의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 전략을 마련하는 데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깊이 있는 인사이트 공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